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울산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구의 울주군 경로당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고령층 돌파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병원이 코로나19 중환자를 집중 치료하는 거점 병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 실내에서 데이트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콘셉트를 가진 카페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지역방송을 위한 법과 제도 손질이 시급합니다. 공론장으로서의 지역방송의 역할을 살펴봤습니다. 최근 울산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중구에 이어 울주군현 경로당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고령층 돌파 감염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주군에 있는 한 경로당입니다. 이곳을 다니던 백신 미접종자가 처음으로 확진된 이후 2차 접종을 마친 어르신들 사이에서 연쇄 돌파 감염이 발생하면서 사흘 새 가족 등 관련 확진자까지 10명을 넘어섰습니다. 11명을 전체 검사를 했는데 가족 34명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신규로 N차 2명이 확인이 된 거죠. 앞서 10명 넘게 집단 감염이 발생한 중구의 한 경로당에서도 14일이 경과하진 않았지만 3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 5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이달 들어 9일까지 발생한 울산 지역 돌파 감염 환자는 124명. 이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일찍 백신을 맞은 60대 이상 고령층이 65명으로 절반이 넘습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3차 접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울산의 3차 접종률은 9%로 전국 12.4% 대비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지난 10월부터 시작한 12세에서 17세 사이 소아청소년의 2차 접종률도 31.2%로 전국 대비 5%포인트가량 차이가 납니다. 울산시는 60세 이상 고령층은 예약 없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울산대학교 병원이 코로나19 중환자를 집중 치료하는 거점 병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대 병원은 중증 환자를 위한 치료 병상을 증설하고 지역 내 생활치료센터와 협력해 병상 확보 등의 이상이 없도록 대응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감염병 전담 기관으로 지정된 울산대 병원은 코로나19 환자 2,200여 명을 치료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울산의 대표 해맞이 축제들이 지난해에 이어 잇따라 취소됐습니다. 일출 명소로 꼽히는 간절곶과 대봉암공원 해맞이 축제, 또 붓꽃 항사항 축제 등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로 올해도 행사를 열지 않기로 결정됐습니다. 한편 울산대공원 동문광장 일대에서 진행될 송년 제야 행사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입장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다양한 체험 서비스를 누릴 수 있거나 독특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카페들이 많다고 합니다. 울산 재발견 윤수미 리포터입니다. 남구 삼산동의 한 드로잉 카페. 대형 도화지와 이젤, 미술용품, 잔잔하게 흐르는 음악까지 카페가 아니라 화실에 온 듯합니다. SNS 인증사진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젊은 층의 데이트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다양한 도안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자신이 원하는 색으로 칠하면 누구나 작품을 완성할 수 있는데요. 물감과 붓, 그리고 앞치마와 팔토시까지 제공되니 준비물도 따로 필요 없습니다. 카페에서 그림 그릴 수 있다는 게 또 색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커피 친구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림 그릴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옛 문구점을 개조한 카페도 있습니다. 학교 앞 골목길, 색바랜 간판이 그대로 보존된 이곳에서는 복고와 현대 감성이 조화를 이룹니다. 문구사였다가 카페로 바뀐 그런 게 특색이 있어서. 이곳은 커피를 좋아하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그냥 지나치기 어렵습니다. 어릴 적 먹던 군것질거리들은 어른들에겐 옛 추억을, 어린이들에겐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인사하는 것도 재밌고 이쪽에서 물건도 싸게 파니까 더 좋아요.
이 밖에도 울산 곳곳에 다양한 이색 카페들이 사람들의 취향에 맞춰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색다른 체험이나 독특한 컨셉의 실내 공간을 찾으신다면 제가 소개해드린 카페들을 참고하시고 취향에 따라 방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리포터 윤수미입니다. 올해 30년을 맞는 지방자치는 과연 그만큼 성장했을까요? 전쟁을 방불케 하는 미디어 각축장에서 지역방송은 어떻게 지역민에게 소명을 다할 수 있을지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여름 폭염과 태풍, 집중호우, 산불,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재난재해, 그 최일선에는 지역방송이 있습니다. 지방 권력을 감시하고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공론회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행정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지, 정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사람들의 삶을 풍족하게 만드는 여건들을 어떻게 갖춰갈 것인지 하는 공적인 정보들을 유통하는 공간은 하지만 지역방송은 지금 위기입니다. 올해 30년을 맞는 한국 지방자치제의 부침과 궤를 같이 합니다. 1인 미디어로 대표되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 수익구조 악화에 따른 내부 악재까지 첩첩산중입니다. 이 같은 지역방송의 위기는 지역 의제의 상실로, 심지어는 지역 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지역 방송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은 지역 내의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삶의 문제를 서로 공론화시키고, 우리나라는 사실 이 중앙집권주의가 방송 영역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법과 제도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방송법에 지역방송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발전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법적으로 보장된 책무라든지 기능 위상 이런 부분이 현저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방송법 산하의 독립적 위원회로. 지방자치제 시행 30년이 됐지만 수도권 쏠림 현상은 오히려 더 심해진 상황에서 공론장으로서의 지역 방송의 역할은 더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현주호입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MBC가 만난 사람은 민선 7개 자치단체장들을 차례로 만나서 그동안의 성과 또 남은 임기 동안의 과제 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박태환 중구청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2021년도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힘든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싶은데 자,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 소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원래는 모든 분들이 힘든 한 해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나 소상공인들이 힘들어졌고 또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모습들, 우리 공무원들의 또 격리자 관리 등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대한 국민들이 위기 때의 강한 모습 보여줘서 극복해내는데 힘을 모아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자 모두가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난 이런 성과가 있었다. 네. 좀 자랑을 좀 해주실까요? 네, 코로나19 속에서 가장 위기를 만났을 때에 집단 감염이 확산될 때에 PCR 선제 검사를 한 가구당 한 명씩 해달라 해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신 우리 주민들의 자기도 모르게 그 142명의 확진자를 찾아내고 동서를 묶어서 위기를 넘긴 이런 기억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100년 우리 중구의 미래를 위해서 미래의 먹거리 그래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총력을 다해왔다. 여기에는 4차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산업 서비스의 그런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총력을 갖다 다 해왔고 우리 또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파산에 별대락 조성하고 행복문화 조관도 운영을 했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정동과 학성동에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했고 그다음 남해동과 또 우리 장현동에 만화도서관을 건립했는 등 주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성과가 있는 가운데도 아쉬운 점도 물론 있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 중구에는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대비한 노인 실버 주택 건립이 있는데 이게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지금 몇 년 동안에 미뤄져 왔는데 올해야 이제 예산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노인층의 어르신들을 모시는데 빈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울산 공항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뭐 존폐 문제들도 논란이 있었고 지금도 논란이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중구의 입장이 궁금한데요.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중구의 입장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구는 13개 동 중 9개 동이 공항의 고도 제한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법은 또 1959년도 이후에 적용된 법으로 한 번도 비행기가 선회하지 않는 지역에조차도 이 법에 따라서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을 이전하거나 확정하거나 신설하거나 이런 문제는 적어도 결정이 난다 해도 5년, 10년이 걸리는데 지금쯤에는 공론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도시의 품격이나 그리고 교통량의 문제라든가 경제성의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좀 더 긴 기간을 조금 토론의 시간을 좀 더 가져야겠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도심 융화 특구 부지 선정 얘기로 좀 넘어가야겠습니다. 울산만 유일하게 5대 광역시 중에 부지 선정이 늦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울주군하고 중구하고 너무 유치 경쟁이 치열한 거 아니냐. 그래서 늦어지고 있다. 그런 네. 얘기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입니다. 우리 중구의 입장은 먼저 도시융화 특구의 최적지다. 왜냐하면 상업지역과 R&D 기관들 그리고 우리 그 혁신도시 그리고 우리 문화재 이런 것이 밀집화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융합 특구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취지에 딱 맞는 적합한 도시인데 네. 자 이런 경쟁을 좀 이런 완화하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대안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상응한 새로운 산업을 군을 만들어내서 이 도시가 향후에 미래의 먹거리를 이어낼 수 있는 그런 균형 발전 차원의 그런 대안들이 마련되고 난 뒤에 이제 두 개의 도시가 여기에 대한 또 협의를 거쳐서 결정지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울산시 전체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 순서인데요.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제 한 110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 꼭 이거만큼은 좀 이루고 싶다. 그런 목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 중구에는 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산업을 육성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4사 산업에 맞는 지식, 기술, 서비스 산업입니다. 이 산업을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을 만들고 또 혁신도시의 시즌2의 기업을 유치를 시키고 장년 첨단 산업 단지를 조기에 완성을 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또 우리 아기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애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보행자 교통사고에서 노인 피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의 보행 시간이 너무 짧다거나 인도가 안전하게 마련돼 있지 않는 등 노인 보행자를 배려한 도로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부산에서 송광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2초. 파란불이 꺼지기 전에 건너야 합니다. 정정해 보이는 어르신도 숨이 찹니다. 시간 안에 미처 건너가지 못합니다. 영도구의 한 교차로. 이 지점에서만 지난해 5명이 길을 건너다 차량과 오토바이에 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5명 모두 68살부터 80살 사이 고령층이었습니다. 4개 도로 합류 지점엔 차량 신호등, 보행자 신호도 없고 차도는 큰 차, 작은 차가 얽히고 설킵니다. 있으면 편한데 서로 먼저 가려고 하기도 하고 좀 불편하긴 하죠. 보행자분들 운전할 때 많이 신경이 좀 쓰이시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최근 5년간 부산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보행자는 343명. 해마다 사망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인데
65세 이상 노인 보행자 사망 비율은 2016년 45%에서 지난해 67%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2019년 12월 70대 어르신이 승용차에 치여 숨진 곳입니다. 인도가 아닌 차도를 걷다 사고를 당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고 지점에는 사람 한 명밖에 못 지나가는 폭이 좁은 인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어르신은 하수도 정비 공사를 피해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걷다 승용차에 치인 것입니다. 지금도 1m 남짓 좁은 인도를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이 불안한 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할매들 전부 다 지팡이들 막 따고 한 사람밖에 더 가잖아요. 못 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 뜯어가 질러피지는 옛날부터 그대로 대놓게 막 그냥 그대로 다니는 거야. 옛날부터. 이번 주 취재진이 촬영한 노인 보행자 사고 다발 지역의 모습입니다. 차량 통행량 많다고 되레 신호등을 없애거나 보행로인지 차도인지 사람 반, 차량 반. 건설기계가 막아버려 오도 가도 못합니다. 부산에서는 지난 2년 동안 200억 원을 들여 보행 우선도로 17곳을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관광지나 번화가에 집중됐을 뿐입니다. MBC 뉴스 송강모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기구, 특히 전기장판을 쓰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런 전기장판을 오랜 시간 동안 라텍스 침구류에 올려놓으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경남에서 서창호 기자입니다. 집 전체가 새까만 그름을 뒤집었었습니다. 함안의 단독주택에서 불이 난 건 지난 4일 새벽. 이 불로 안에 있던 80대 한 명이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랜 시간 켜놨던 전기장판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온성이 뛰어난 라텍스 매트리스와 전기장판을 함께 쓰다 불이 붙은 경우도 있습니다. 라텍스가 열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빨리 축적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 흡수율이 얼마나 높은지 소방과 함께 직접 살펴봤습니다. 이불만 덮어놓았던 매트리스의 온도는 26도. 장판을 켜놓은 지 약 30분이 지나자 장판의 열선이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그리고 온도가 2배 가까이 높게 올라갑니다. 고무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탄화가 된다고 하죠. 다른 제품들보다도 저온에서 이제 탄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불이 잘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 초 부산에서 장판 아래 깔아뒀던 라텍스 매트에서 불이 시작돼 일가족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기장판과 관련된 화재는 지난 10년간 모두 2,400여 건. 난방기기 화재 가운데선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장판은 전선 피막 확인 및 온도 조절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장시간 사용은 삼가하며 축열될 수 있는 라텍스 소재와는 같이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들은 또 외출을 할 때는 라텍스 제품과 전기장판은 반드시 분리하고 장판을 보관할 때는 접지 말고 돌돌 말아 놔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울산지법 김도영 판사는 이웃 주민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0월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B씨가 평소 자신을 괴롭힌다는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욕설을 하며 둔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작년에도 B씨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과 잠금 장치 등을 부수는 등 누범 기간의 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울산 포항 자동차 부두 앞바다에서 291톤급 석유 제품 운반선이 좌초돼 승선원 5명이 출동한 해경에 30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급유를 위해 이동하던 중 2.5m 안팎의 수심이 얕은 지점을 지나다 좌초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울산에서는 공인중개사 427명이 새로 배출됐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10월 치러진 공인중개사 시험에 울산에서는 1차 시험 접수 3,072명, 2차 시험 대상자 1,506명이 응시했고 이 중 427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합격자 234명 대비 1.8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최근 취업난과 조기 퇴직 등으로 생계를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이 많아진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오는 2023년 울산에 국내 최초의 수소차 전용 검사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기차와 수소차 등에 맞는 안전검사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울산에 수소차 전용 안전검사소를 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사소는 북구 이화산업단지에 들어설 예정이며 오는 2024년부터 본격적인 수소차 검사를 실시합니다.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업종 빅3가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수주 기록을 세웠습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국내 빅3 조선업체의 14만 세제곱미터 이상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의 누적 수주량은 64척으로 기존 최대 수주 기록인 2018년 58척을 넘었습니다. 조선업계는 연말을 맞아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시장에서 그리스 선주들의 공격적인 발주가 이어지면서 11월 이후 한 달간 빅3가 수주한 것만 14척에 달했다고 집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윤수미 기상캐스터입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강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울산에는 현재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현재 기온은 영하 2도까지 낮아진 상태고요. 찬바람이 매우 강해서 체감온도는 영하 7도까지 낮아진 상태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두꺼운 겉옷은 물론 방한용품까지 든든하게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추위의 절정은 오늘 아침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비교적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기온이 점차 오르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동남권 지역의 하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하 2도에서 0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많이 춥습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경주가 5도, 포항과 울산은 7도, 부산과 양산 8도로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기온이 차차 오르겠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울산 푸른학교에서 무료 한글 교실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만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울산 문수실버복지관에서 남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울주군청에서 울주군 일반경비원 육성 사업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울주군에 거주하는 퇴직자 및 미취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에서 2022 희망나눔 적십자 회비 모금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울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울산 동구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에 참여하실 분들을 모집